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죠. 구치소 앞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차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주먹도 불끈 쥐어 보이고 허리 90도로 숙인 인사도 여러 차례 하는 모습. 네, 지금 화면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이 모습? 주먹 불끈하는 거 보고 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국회에서 이제 취임식을 한 다음에 국회 앞에 이렇게 카퍼레이드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 나 대통령 취임식 날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저러시는지 정말 한숨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철이 없는 분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째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위엄, 품위, 권위, 뭐 기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창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모님이 개선 장군인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일 평론가? 뭐 조선일보 등등 보수 언론에서도 자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본인이 무슨 굉장히 잘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풀려난 거는 본인 입장에선 기쁘겠지만은 국민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 뭐가 됐든 본인이 뭐 아무리 정당하고 경고성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나라를 이 정도로 혼란을 일으켰으면은 국민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럴 거 하실 분이 아니란 건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 기쁨은 얼마나 유지가 될까 며칠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예, 뭐 탄핵이 이제 조만간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고 또 뭐 이제 형사 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 많이 속상하시고 속 터지셨을 텐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고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해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 결과가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 그럴 리 없습니다. 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겁나 죽겠어요, 정말.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제일 먼저는 구속 취소 인용이 됐을 때부터 이제 많이 놀랐지만 즉시 항고 하겠지, 그러니까요.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했어요. 네.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석방 지휘한 이유를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일단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하시게 된 배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 총장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검찰의 근본적 사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뭐 당연히 기본적인 뭐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의 근본적인 사명은 피의자, 범죄 혐의자를 법정에 세우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닌가요? 근데 그거보다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선후 관계가 좀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언제부터 저렇게 법원의 결정을 저토록 존중을 해왔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참 논리 개발하기 위해서 52년 전에 유신헌법까지 얘기하고 참 노력이 눈물이 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이고 기계적인 항고를 안 한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려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위헌 판단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법원이 우리 판단을, 우리 항고를 안 받아들일 거니까 우리 그냥 항고 안 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번의 행동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장난하냐? 뭐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예, 진짜 좀 많이 열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법원을 존중하면은 앞으로 구속영장 기각되면은 다시 재청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검찰은. 예. 그럼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죠. 구속영장을 안 내준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 나면은 상고도 하지 말아라.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은 법원의 일을 하는 거고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은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잡고 검찰은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들이 해왔던 어떤 행동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첫 번째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 이게 위헌 판단이 난 거는 구속 집행 정지가 판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구속 2015년에 자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에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별개라면서 당시에 김주연 법무부 차관, 지금의 현 민정수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구속 집행 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 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석방 결정에도 도주 방조를 하기 위해 석방 금지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신중 검토는 반대.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미 옛날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이려면은요. 이거는 일단은 즉시 항고를 하고,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그러면 헌재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구속 취소도 이거는 위헌이다라고까지 절차적으로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지가 맘대로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그럼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풀어주기도 있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어떤 실무들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은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윤석열 봐주기 1호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뭐 이제 판사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형사소송법의 때로 일로 적혀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일로 적혀 있는 것과 때로 적혀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체포는 48시간 하면 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구속은 그동안 10일이라고 해서 날로 계산하면은 모든 거에 다 날로 지금 다 계산해 왔고 법원에서도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윤석열 때만 이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존중은 합니다만은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검찰은 이거는 항고를 했었어야 된다. 이걸 왜 안 하죠, 이거를? 예. 사실 모순된 점이 있는 게 심 총장이 이제 구속기간 산정 방식, 지금 방금 거론하신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구속 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오랫동안 현存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고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즉시 항고 포기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여튼 이율배반적인 발언,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계속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것을 보류, 반려 계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은 좀 뭐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수본에서는
기자들이 이제 보통 항고도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즉시 항고뿐만이 아니라 보통 항고도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맞는 법 적용이냐 잣대냐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재판부가 지금 날짜만 지금 뭐 이 시냐 뭐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느냐 지금 일로 하느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이제 기타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수처법상의 수사처의 수사 범위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내란죄를 인재였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가 없고 이런 주장들을 윤석열 변호인단이 했는데 이거는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거는 대법까지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가 있느니 없느니 요 논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 되게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그 형사재판 지금 내란죄 재판하는 그 판사잖아요. 지규현 그렇죠. 판사. 내란죄 재판 본안 사건도 맡고 있는 재판부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쨌든 구속 취소 사유로까지 이거를 적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대법까지 가가지고 요거에 정리가 되면은 그거의 방침에 따르겠다라는 게 단순히 구속 취소만 되는 게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검찰이 항고 안 하죠?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저는 높은 확률로 공소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소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공소 기각으로 윤석열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왜 안 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즉시 항고를 만약에 하는 게 아니면 일반 항고도 해야죠. 그러면 보통 항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무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아예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구나. 윤석열을 지금 이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아요. 진짜. 예. 저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이 얘기는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러면 즉시 항고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즉시 항고를 안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건가?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이 구문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은 이거는 대법원까지 좀 가봐서 판례를 좀 만들어봐. 그래야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이 되고 지금 현재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거 아니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상 항고를 하라고. 뭐가 됐든 그게 뭐 즉시 항고가 됐든 뭐 보통 항고가 됐든 항고를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안 하면 이게 만약에 공소 기각되면은요 검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예. 거의 해체 수준 지금 거의 그 수준 될 겁니다 진짜. 예.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즉시 항고 포기한 이제 심 총장에 대해서 고의성 뚜렷하다. 늑장 기소로 윤 대통령 측에 구속 취소 빌미 제공했다. 즉시 사퇴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심 총장은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난장판이 된 게 뭐냐면요. 여당은 검찰이 공수처장을 고발한다고 하고요. 야당은 공수처의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지금 서로 난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조금 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탄핵은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갖고 또 검찰총장 탄핵한다 그러면 저쪽에 또 검찰총장을 지켜야 된다라는 빌미만 주고 야당이 30번째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또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심우정 검찰총장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일단은 국회에 불러서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탄핵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보통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검찰총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져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어도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한 사례들이 몇 번이 있는데 뭐 외압에 의해서 사퇴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사퇴한 거는 밑에서 심각하게 이를테면 뭐 검사들이 들이받거나 뭐 예전에 뭐 중수부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뭐 논란들이 있었던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임기제를 이제 보장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게 스스로 자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처음에 이런 논란이 생긴 게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검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저거 구속을 이제 연장 다시 법원에 신청할지 말지를 그때 했었잖아요. 그 검사장회의를 연 것 때문에 심우정이 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기간이 도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국은 본인이 항고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은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 생각이 져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아무것도 책임 안 지겠다고 이 상황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는데 뭐가 됐든 이거는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퇴하는 게 맞고, 탄핵은 좀 저도 고민은 되는데, 뭐 이 상황에서는 탄핵을 하더라도 뭐 30번째 탄핵이라고 비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좀 탄핵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앞단에 이 정도로 만약에 생각하면 이 정도 너무 힘들게 구속을 했잖아요. 사실 너무 힘들게 구속을 했고 맞아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상황에서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을 막말로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계산 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럼 계산 실수를 한 가장 큰 지휘라는 사람이 누구냐? 검찰죠.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너무 뻔뻔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옳은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해야죠. 기자들 만나서 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 전 소신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야죠. 왜 소신이 들어가죠? 저는 약간 여기서 왜 거취 표명을 안 하지? 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다면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일이 어그러졌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지영 앵커님이나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한 게 맞아요. 이거는 국회에서 뭐 탄핵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묻겠다고 나서기 전에 본인이 책임지고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사퇴하는 게 맞죠.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소신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처벌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더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히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비상계엄이 이제 해제되고 나서 다음 날인가요? 안가에서 뭐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뭐 법제처장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논리를 막 제공을 했잖아요. 통치 행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러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과 함께 설파한 것, 그것이 검찰총장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이번에 판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어쨌든 2013년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으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김주현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상상과 추측을 해봅니다. 좀 돌아가서 아까 잠깐 김준일 평론가가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그동안의 실무와 관례에 맞지 않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따지는 새로운 구속기간 개선법을 굳이 새롭게 처음 적용한 대상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장 소장님? 모르겠어요. 그냥 판사가 갑자기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검찰이 날로 계산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맞고,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주현 민정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는 같은데, 과연 이러한 판단이 맞는 것이냐, 왜 인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느냐, 그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결정문하고 보도 자료, 이제 참고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이 시간 계산한 거는 그냥 핑계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두 번째 있다. 예, 두 번째.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이제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해가지고 이거 쫙 한 다음에 구체적 판단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이건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관련 범죄 요건의 갖추기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등등.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의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이런 독특한 지금 것들을 이제 했잖아요. 이게 이 뒤에 걸로 이를테면은 누가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구속기간 배분을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인지를 해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죄로 넘어가는 그 인지 과정이 있었느냐 등등등의 윤석열 변호인들이 제기를 했는데 이걸로 이제 구속 취소를 하기에는 이거는 본인은 그렇게 요쪽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윤석열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걸로 하기에는 너무 논란이 되는 게 다른 판사는 그렇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사는 그렇게 안 받는데 본인은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뒤에 붙여놨지만은 대법원 판단 구해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을 들고 나왔구나. 저는 이거를 결정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뭐 누가 수사를 하네 마네 구속기간은 누가 열흘씩 배분을 하네 어떻게 해내 이게 법적으로 미비하다. 이게 윤석열을 그냥 무조건 풀어주기 위한 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뒤에 단이 훨씬 더 이 판사한테는 중요했다. 근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대검 감찰부장 지낸 이제 한동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재판부 판사가 이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본인이 실체 판단을 해야지 이걸 대법원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서 재판을 한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비겁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본안을 지금 소송을 그러니까 본안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니까 이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급심에서 판단 받고 와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담도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른 판사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배치가 됐을 때 뭐 논란 뭐 이런 것들 본인한테 어느 진영이 됐든 공격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럼 약간 떠넘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좀 대법까지 가봐라 이렇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글쎄 뭐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굳이 뭐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재판부는 나름의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라고 지금 했잖아요. 판사를 존중을 하면은 심우정이 판사를 존중을 하면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죠. 언제부터 그렇게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특히 1심 재판부에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면은 앞으로 항소하지 마라 무죄 나와로 그럼 그냥 존중하십시오 앞으로 검찰은. 예. 뭐 일각에서 헬게이트 열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지금 당장 구속 취소 신청이 쇄도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뭐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이런 일 뭐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란죄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럴 거고 일반 사범들도 다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법 질서와 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끼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했다면 국회에서 좀 법과 제도를 좀 바꾸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앞으로 구속하는 사람은 어쨌든 시간으로 따져서 하긴 할 텐데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얼마나 대상이 될 것인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검찰이 스스로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할 거면은 지금 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해야 돼요. 일단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몇만 명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검사들이 영장을 쳐요. 아니, 그러니까 구속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당장 모르겠어요. 명태균 씨 풀려나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네.
지금 또 다른 의미로 좀 열렸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 아닌 공수처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던 거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수사 과정부터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를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사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은 공소기각을 해라. 결국에는 그 주장 아니에요, 이제. 이제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까지 본인들이 의혹을 갖고 수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것, 그것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었다라는 것과, 검찰총장이 본인의 결단으로 공수처로 사건을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이첩했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 고검장회의를 통해서 시간도 좀 끌고 이런 것을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런 혼란이 생길 것을 알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미리 예단을 해서 이런 식의 공수처로 수사권을 좀 넘기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느슨하게 주장을 해왔던 것들 다 계속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같아요. 그거를 또 국민의힘이라는 일단 국회에서의 하나의 권력 집단이 동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거고,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공소기각 무죄를 받으려는 빌드업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런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부당한 기소였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할 주장, 지금까지는 약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할 텐데, 요것도 이제 제시하고 뭐 요거는 이미 전에도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되게 위험하다. 이거 진짜 1심에서 내란죄 무죄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지금 윤 대통령 불법 구속하고 위증했다는 이유로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구속 같은 경우는 법원이 구속이 타당하다고 영장 발부한 건데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그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주장 하잖아요.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하면서 대통령은 불법 체포해서 감금했고 청문회에서 영장 관할지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오동훈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업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도된 거다. 계획적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할 거예요. 어차피 법원이 발부는 했지만 그거는 서부지법이지 중앙지법이 아니잖아. 어쨌든 니들은 잘못됐어. 이런 주장을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막 믹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냐, 이것이 뭐 구속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거리에서 투쟁하는 그 지지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 같고, 또 반작용으로 야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윤석열 무죄 나올 수 있겠다. 이거 탄핵 심판도 우리가 인용이 아니라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합리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거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라가 정말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게 뭐 비슷한 빌드업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셨고, 이거 다 이제 일단은 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려는 거고, 뭐 다른 거보다도 지금 그 내란죄 형사 재판에 지금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증거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수집하고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